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9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최초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이 증식되는 흐름을 세무서에 소명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큰 틀에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최초 투입 자금과 가치 상승분을 더하면 2020년 12월 31일 보유액과 딱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 상승분이란 제가 그냥 쓰는 말인데 최초 투입 자금을 이용하여 중간 과정에서 주식, 펀드, 랩 상품 등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매매함으로써 누적된 이익을 말하는데요. 최초 투자 원금으로 2020년 12월 31일의 보유액이 된 것일 테니 해명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가치 상승분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17세인 아들에게 6년 전인 2015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한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증여 받자마자 자녀 증권 계좌에서 A, B, C 세 종목을 나누어서 총 5천만 원에 매수했다가 2년이 지난 2017년에 세 종목을 모두 2억 5천에 매도합니다. 최초 자금 5천만 원이 2억 5천으로 불어난 것이죠. 매도대금 2억 5천으로 다시 B, D, E 종목을 나누어 취득합니다. 이후 쭉 보유만 하다가 2020년 12월 31일 BDE 종목이 총 평가액 6억 원이 됩니다. 이어 2021년 9월 17세인 자녀는 소득도 없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6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됐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5천을 2015년에 현금 증여해서 2020년 12월 31일 주식으로 6억 원을 만든 사례인데 현금 5천만 원이 주식 6억 원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세무서에 보여줘야 합니다. 앞선 예시는 매우 간단한 거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소명 방법으로서 거래 내역만 세무서에 제출해서는 안 되고 담당 조사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이 증가되는 흐름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별도의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준비 서류. 최초 자금의 원천이 되는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과 이 5천만 원이 자녀 증권 계좌에 들어오는 처음 시점의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류, 2015년 처음 A, B, C 종목을 취득했던 때부터 2017년 총 2억 5천에 매도했을 때까지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고 여기서 거래 내역은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입출금, 입출고 거래도 필요해요.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제3자로부터 이체된 현금이 없는지 등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종목 ABC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제3자의 도움 없이 주가의 상승만으로 2억 5천에 매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서류. 2017년에 2억 5천의 매도대금으로 곧바로 다시 BDE 종목을 취득한 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고 이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도 말 잔고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2017년에 재차 취득할 때부터 작년 말 6억 원이 되는 과정은 미실현 이익으로서 평가액이 증가된 것이므로 결국 현금으로 2억 5천의 주식 사서 주가가 올라 6억 원이 된 겁니다. 종목별로 2017년 취득 시점부터 2020년 말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주면 좋고 잔고증명서를 통해 2015년 처음 5천만 원부터 매년도 잔고가 꾸준히 증가돼서 2020년 말에 이르러 6억 원이 된다는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잔고증명서에는 연도 말에 현금으로 보유했는지 주식으로 얼마 보유했는지 채권으로 얼마 보유했는지 등 자산별 전체 보유액이 나타나게 되어 유용합니다. 지금은 예시가 간단한데 거래가 많고 복잡한 게 현실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만약 최초 자금으로 투자하다가 중간에 부모의 자금이 더 투입되고 이 중 일부가 회수되는 등 자녀 계좌를 기준으로 제3자와의 현금 입출금이 빈번했다면 훨씬 어렵게 됩니다. 자금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최초 투입 자금으로서 작년 말에 보유액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증여 혐의가 있는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7세 자녀가 16억 보유했고 어떤 사람은 25세 자녀가 3억 보유했는데도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다는 등
여러 상담 결과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연소자들의 주식 보유에 초점을 맞춰서 증여 혐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례대로 상담하면 좋겠으나 유튜브 영상으로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해명 자료를 받아서 당황하셨을 마음 헤아려서 방향성만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기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내겐 특별히 다가오는 이런 세무서의 안내문도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소명이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세금 추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